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면서 요즘 두피 관리업소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무면허,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요즘 네. 길거리 가보면 뭐 두피 관리 전문 클리닉이라는 간판들 참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 현행법에 따르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는데요. 예.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가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법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 내기, 그리고 머리 피부 손질, 즉 두피 손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두피 관리라든지 이런 손질 같은 것을 미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예.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이 이제 약 2개월 동안 기획 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시내 19개 두피 관리점을 적발을 했고요. 예. 또 그걸 포함해서 기타 뭐 염색을 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은 손발톱 관리해 주는 업소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런 좀 포함해서 23곳이 이러한 그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다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라고 예. 해서 적발됐습니다. 두피 관리 클리닉들을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랜차이즈점에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면허 없어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광고를 했던 걸까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대개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 미용사로서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냥 화장품이거나 의약 외품, 다시 말해서 특정하게 취급하는 그런 예. 어떤 면허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상품들을 갖다 쓰면서 이 네. 상품을 시술해주는 그런 업소를 내면 예. 뭐 상품도 팔고 시술비도 받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로열티 받고. 로열티도 받을 수 예.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분명히 판매를 할 수 있죠. 화장품을 대신해서 대리점처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예. 시술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네. 탈모인들에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이 무면허 불법으로 관리를 받다 보면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동생이 사실 탈모가 좀 있어서 예. 얼마나 한 올 한 올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생활 속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고주파 자극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근육의 두께라든가 예. 골격의 모양을 예기치 않게 변형시킬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위생 관리가 조금 잘못되게 되면 네. 사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어머나. 또 세균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소중한 머리에 한 올 한 올이 예. 그야말로 더 없어지게 되는 예. 그래서 상당히 비효과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예.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탈모 관리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네, 이게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치료를 이제 관리 받아야 효과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무려 1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이 이르는 그런 고액의 그런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요. 이러한 불법 업체들이 성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탈모 고민하는 분들이 그만큼 참 많기 때문입니다.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유형도 참 다양합니다. 네, 먼저 이마 양옆이 벗겨지는 M자형은 탈모 초기 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탈모가 나타나는 O자형이 있고요. 그리고 M자형과 O자형이 만나는 U자형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알파벳들이 다 섞인 복합형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이 머리카락에 알파벳 생기시는 분들 정말 속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 근데 탈모 원인이 뭐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죠. 예. 하나는 유전 질환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그 부계 쪽, 또 예. 모계 쪽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 모계 쪽 이쪽에서 그 탈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정 퍼센테이지로 탈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두피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 하면은 탈모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후자 때문에 예. 그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클리닉도 많아지고요. 예. 지금 보면 대충 M자형 탈모라고 해서 이제 예. 남성들이 많이 겪게 되는 탈모들은 호르몬 혹은 유전적 경향이 예. 많다고 얘기가 되고 예. 그리고 O자형 탈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는 이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오히려 이쪽에서는 진짜 그 혈액 순환이라든가 두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했을 때 O자형이나 원형의 아하. 탈모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뭐 얘기되고 있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뭐 많이 나아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확실한 탈모에 대한 치료법은 확실하게 모발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탈모를 진행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예. 일종의 호르몬 제제죠. 예. 이런 호르몬 제제를 쓰거나 해야지만 예. 확실하게 나아지지. 뭐 지금 뭐 의료 기기도 나오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 두피 쪽만 자극하는 그러한 화장품과 같은 형태의 약제나 혹은 의료 기기 갖고는 특별하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네.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M자형 탈모, 그러니까 이마 양옆이 벗겨지는 M자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특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 남성이 뭐 남성적이라는 또 속설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응혁 교수님. 네네. 그런데 또 왜 탈모와 관한 또 얘기가 속설이 또 하나 있는 게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손자가 대머리다. 탈모는 격세유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맞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범위 타당하다고 됩니다. 그 속설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양쪽 부모께서 탈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내가 탈모가 될 확률이 75%이고 한쪽의 탈모인 경우 50%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유전적 성향이 있지만 네. 설령 부모 둘이 다 탈모라고 하더라도 내가 탈모가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 그러니까 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봤을 때는 남성 탈모가 이제 훨씬 이제 많고 여성 탈모는 상당히 그 뭐 적다 뭐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호르몬에 관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하, 이제 뭐 호르몬. 그런 측면이고 어쨌든 간에 예. 최근에 이래서는 이제 그 국내에 그 모발 이식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모발 이식을 하고 가는 예.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그 의료 산업 중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탈모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탈모 진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약물 치료를 받거나 탈모 샴푸를 쓰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전문 탈모 관리를 한번 받으시다가 이래도 저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모발 이식이죠. 요즘에 모발 이식하시는 남성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손소 변호사님, 네. 탈모는 젊은 사람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걱정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자료가 있는데요. 30대 이하의 그런 그 젊은 탈모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오. 젊은 층의 탈모가 굉장히 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네요. 있고요. 예, 예. 객관적으로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예. 살펴보면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예.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또 식생활도 또 이제 불규칙적이고 또 영양도 불균형하고 이런 그 현대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젊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 어린 학생들 어린 의 학생들. 경우에도 탈모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중고등학생들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도 오. 심하고 하다 보니까 탈모가 있는데 어머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 사실 유전에 의한 탈모는 성장이 다 끝나야 성인이 돼야지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성년자의 그런 그 탈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저 같은 여성들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최근 들어서는 여성 탈모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일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성들의 탈모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인을 사회 진출 속에서 느끼게 되는 과다한 스트레스 예.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다이어트 맞아요. 예, 근데 이 다이어트는 탈모의 아주 주된 원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 공급을 몸에 예.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급격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도 힘들고 어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어떤 유전적인 혹은 호르몬적인 이렇게 되면은 뭔가 대응할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병이 극심하게 바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예. 그냥 너무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예.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성처럼 일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나, 예. 모발 이식이나 이런 것도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그렇군요. 식습관. 예. 이게 식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머리카락 조심. 있는 머리카락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